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좀 별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알릴레오라는 유튜브를 한번 봐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의 외교 통상 분쟁과 관련해서 정부와 그 정부를 후원하고 있는 세력들의 그 속생각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널리 알려진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알릴레오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28회 아베 마리아라는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런데 첫머리부터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세계는 자유자본주의 시장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호도를 시작을 하더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객이 왕이다. 고객이 왕이다. 그런데 물건 파는 사람이 왕 노릇을 하면서 물건 파는 사람이 왕 노릇하는 거야. 안 팔아. 안 팔아. 나가. 너한테는 안 팔아. 이런 식 하는 가게, 이런 가게를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아베 총리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질 사장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꼭 피눈물로 돌아오더라라는 우리 속담을 아베 총리의 부인이 혹시 한국말을 알아듣는다면 총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아베 총리가 좀 배우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것이 비아냥인지 시비를 거는 말인지는 잘 가늠이 안 됩니다만은 이어서 성공회대 교수와 민변소속의 변호사 한 사람을 초대 손님으로 초청을 해서 일본과의 현재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번쯤 직접 보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심각성이 결코 작지 않은 것이고 이에 대한 정부와 그 주변 세력들의 대처 방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보시고 난 뒤의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은 저는 앞머리에 유시민 이사장의 말을 듣고 대단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유 이사장은 독일에 유학까지 해서 경제학 석사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세칭 경제학자이고 대한민국의 경제부처 중에 하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을 경험한 적도 있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객은 왕인 것이 자유자본주의 시장이고 가게에 온 손님에게 너에게는 물건을 안 판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가격, 수량, 품질 따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고 시장의 모든 용역과 공급이 법률적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야말로 상거래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유 이사장에게는 이런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다는 이야기인지 아파트를 판다고 내놓은 사람이라면 누가 와서든지 팔라고만 하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겠습니까? 술과 담배는 미성년자에게는 팔 수 없는 것이고 특정한 장소에는 항상 출입의 제한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인지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판다고 하는 런던의 헤롯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인데요. 거기에서 코끼리도 팝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를 사려면 얼마나 많은 자격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코끼리를 길러본 적이 있느냐, 코끼리를 사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이 모두를 증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코끼리를 팔지 않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무슨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 하나 사고 파는 정도의 문제로 이해하는 듯한 수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국제시장에서 무기 거래가 얼마나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일본이 이 물건들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물건들을 안보상 문제가 있는 물건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다 그러한 까닭인 것이고 미국이 화웨이를 통제하면서도 안보상 이유를 그 주 이유로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정말로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그 수준과 속내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어쩌고 하는 우리의 속담은 대개 상대를 저주하거나 겁을 주고자 할 때나 쓰는 그런 때 인용하는 문구들로 외교적인 문제에 등장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 이어진 대담에서 이거 우리가 그렇게 큰 피해 입을 것도 아니고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반적인 통상 규정에 의한 통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 심각할 것 없다는 듯한 소위 일본과 통상의 전문가라는 출연자의 견해도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WTO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듯한 법률 전문가의 이야기들이 한가롭게만 들립니다. 그렇게 별 피해 없을 것이면 왜 이렇게 수선스럽게 반일운동에다 이제 항일운동까지 벌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WTO가 만병의 묘약이라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답을 찾기를 원했다면 실제 이 문제와 부딪히고 있는 업계의 관계자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든지 반대쪽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재고 확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문제에 쫓기는 문제이고 설사 WTO에서 우리 측에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실익을 확보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살펴보지 않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승소를 해서 WTO에서 승소를 해서 출연자가 말한 대로 피해 보상을 관세의 부과 형식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관세로 인한 원가의 부담은 과연 결국 어디로 귀착되게 될 것이고 누구의 손실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분석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출연자들의 말대로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별것이 없고 일단 기업이 그 책임을 져야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고 국민이 단결해서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서야 한다면 이런 대담은 도대체 무엇하러 만들었다는 것인지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국민들이 나서 주어야 한다고 했다가 이거 조금 지나쳤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나는 일본을 좋아한다면서 너무 나가면 안 된다고 또 했다가 갈팡질팡하는 마무리 모습에서 국민들은 과연 어떤 답을 얻어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시종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세상에 더욱 그 세상을 어지럽히는 말을 위한 말들이 제발 자기 성찰을 하게 되기를 저 자신에게까지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 끝으로 유시민 이사장에게 지금 이 나라에서 남의 눈에 가장 많이 눈물이 나게 한 사람과 집단들이 누구일까라는 성찰을 한 번쯤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를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우리 다 같이 진지해지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지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